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속에 들어가서 억지로 함께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오늘도 그 사람과 그 환경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빼앗기며 하루를 견뎌낼지도 모릅니다. 무례한 말에 참아주고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 계속 애쓰고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환경에 얽매여 있는 삶. 그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 영상은 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과 환경을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떠난 뒤에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를 꿈을 걷는 자 스타일로 해석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 과학, 실제 사례를 통해 당신이 놓치고 있던 지금 떠나야 할 이유를 감성과 논리로 함께 낭독해 드립니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결국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핵심 메시지는 감정은 전염이 됩니다. 당신의 기준선은 결국 주변의 감정에 맞춰지게 돼 있죠. 그게 되겠어? 그래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당신은 이런 말을 듣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진 않았나요? 혹시 진짜 나도 괜한 걸 시작한 건가? 그들의 말투와 표정은 한순간에 당신의 열정을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당신 안에 의심이라는 균열을 만들어내죠.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타인의 말투, 표정, 숨소리, 눈빛, 몸의 긴장감 등 비언어적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용에는 미러 뉴런이라는 뇌의 메커니즘이 관여합니다. 즉,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논리로는 무시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그와 똑같은 진동수로 조정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늘 에너지가 넘쳤고 긍정적이었죠. 하지만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늘 그녀의 시도를 깎아내리고 작은 실수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조롱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렇지 뭐. 하지만 6개월 후 그녀는 회의 시간마다 침묵하는 사람이 되었고, 난 뭘 해도 부족해 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맑은 물병에 검은 잉크 한 방울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깨끗한 물이 담긴 투명한 병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위쪽에만 펴졌지만 곧 전부 탁해지기 시작하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울의 부정성이 전체 사고를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투에 노출되고 있나요? 그 말투가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외면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버드대 연구팀은 두 집단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말투, 다른 하나는 부정적 언어와 조롱 섞인 대화에 노출시킨 뒤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죠. 부정적 환경에 노출된 그룹은 실제 지능 테스트에서도 낮은 성과를 냈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감정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사고력, 자존감 전체를 흔드는 근본 에너지입니다. 한번 스스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늘 현실을 강조하며 포기를 권유하나요? 그들은 당신의 말에 에너지를 얹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을 꺼내기도 두려운 상황인가요? 가장 조용한 파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기준은 나로부터 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 감정을 나 스스로 선택한다. 나는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서 단절될 수 있다. 나는 감정이 아닌 방향성으로 산다. 나는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내 감정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그 사람은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말에 매일 스스로를 움츠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죠. 당신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말투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부정적인 말투를 거절하는 선택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떠나셔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영향을 받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부정적인 환경은 당신의 꿈을 미루게 만든다. 핵심 메시지는 에너지가 낮은 곳에선 아무리 좋은 의지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는 반복됩니다. 늘 보던 벽, 늘 듣는 소음, 습관처럼 무거워진 공기.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당신의 의지는 서서히 뿌옇게 흐려져만 갑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이 환경에선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이사 가면 시작해야지. 이렇게 당신의 열정은 환경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리 훌륭한 꿈을 가졌더라도 그 꿈이 숨 쉴 수 없는 공간에서는 서서히 지식하게 되죠. 환경과 행동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행동 심리학에서 환경은 단지 배경이 아니거든요. 환경은 행동의 트리거이자 억제자로 작용합니다. 환경이 지저분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변이 시끄러우면 창의성이 감소되고, 좁고 어두운 공간에선 우울감이 증가하죠. 환경적 단서는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멈추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대부분이 말하죠. 당신이 할 일을 눈에 보이게 두어라. 책상 위 정리는 생산성의 시작이다 라고 말이죠. 말 그대로 꿈이 자라기 위해선 꿈이 숨쉴 공간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업을 꿈꿨지만 집에선 조용할 틈이 없었죠. 형은 게임을 하고 있고 부모는 TV를 틀고 공간은 협소했습니다. 그는 포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매일 밤 근처 창고 구석에 접이식 책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빛은 어두웠고 의자는 불편했지만 그곳은 유일하게 침묵이 허락되는 곳이었거든요. 1년 후 그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는 말합니다. 공간을 바꿨다기보다 공간을 새롭게 썼을 뿐이에요. 그때 그 침묵이 없었으면 저는 제 생각을 몰랐을 겁니다. 씨앗은 빛과 공기 없는 곳에선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꿈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빛도 물도 공기도 없는 땅에선 절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당신의 환경이 어둡고 답답하고 멈춰 있다면 그곳은 무기력을 재배하는 땅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셀리그먼은 학습된 무기력 실험을 통해 환경이 인간의 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혔습니다. 반복적으로 탈출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집단은 나중에 탈출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의 환경이 언제나 막혀 있다는 느낌을 줄 때 당신은 가능성 눈앞에서도 멈춰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은 어떤 감정을 키우고 계신가요? 당신의 책상은 시작하고 싶은 기분을 주나요? 아니면 앉자마자 필요해지게 만드나요? 당신의 방은 변화 가능성을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익숙한 패배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하루를 보내는 공간은 더 나은 나를 끌어올리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나를 묶어두나요? 환경은 거창하게 바꿔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의도적으로 정돈하는 순간 그 공간은 꿈이 숨쉬는 생태계로 바뀌거든요. 환경은 내가 설계하는 삶의 무대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공간을 선택한다. 내 주변은 나의 성장에 맞춰 변화된다. 나는 꿈이 숨쉬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든다. 내 공간은 나를 닮아간다. 나는 의도를 품은 환경에서 살아간다. 지금 당신의 공간은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벽은 말이 없지만 늘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조명이 흐리면 집중도 흐릿해지고 의자가 불편하면 당신의 꿈도 불편해집니다. 당신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방해하면 그 대단함도 작동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환경의 설계자입니다. 당신의 책상, 당신의 공기, 당신이 듣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공간 하나라도 당신의 미래를 향해 열어두세요. 꿈은 숨을 쉴 곳이 필요하니까요. 당신이 떠나야 할 이유는 그들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핵심 메시지는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는 희생이며 당신의 삶이 고장난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는 당신, 그 사이에 먼저 무너집니다. 내가 참으면 언젠가 저 사람도 바뀌겠지. 그 사람이 나를 상처내는 것도 그냥 상황 탓일 거야. 나만 조금 참고, 더 참고, 나만 조금 더 도우면, 이런 말을 하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마음이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감정에 삶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변화하지 않을 때 당신은 점점 무너져 가죠.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를 구원자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타인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며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착취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미국 임상심리학자 로버트 골드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변화시키려 할수록 그 사람은 당신의 책임을 더욱 떠맡긴다. 즉, 변화는 그 사람 스스로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말이죠. 변화시키려다 무너진 상담교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고등학교 상담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아로 낙인 찍힌 한 학생을 집요하게 돕기 시작했죠. 가정폭력, 낮은 자존감, 반복되는 수업 방해. 교사는 학생의 상담 시간을 늘리고 별도로 가정 방문까지 시도했습니다. 학생은 일시적으로는 좋아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폭력성과 반항성을 드러냈습니다. 교사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 교사는 우울장애 진단을 병가를 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지만 결국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누군가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당신까지 익사할 위기에 처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살기 위한 도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구조자는 먼저 자기 몸에 구명조끼를 단단히 고정하고 안전한 위치에서 손을 내밉니다. 그 사람이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구조는 성공하죠.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이 전염된다는 개념을 정서전염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빠르게 퍼지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 짜증, 무기력함에 빠진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 미국 UC 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신속히 정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생산성과 삶의 질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지금 나는 누구를 바꾸려 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희생하면서도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당신의 노력은 실제로 변화로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반복되는 상처로 이어지고 있나요? 언젠가 그도 변하겠지 라는 믿음 아래 지금 나의 정신은 얼마나 무너지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감정과 에너지를 지킬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남을 바꾸기보다 나를 지키기로 결심한다. 내 감정은 내가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나는 타인의 변화보다 나의 평온을 우선시한다. 나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설계자다.
떠남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이다. 이제 당신의 삶을 누가 조정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당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반복해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지만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당신이 무너지면 그 구원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 떠나야 할 사람을 선택해 보세요. 가족은 제외입니다. 가족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타인, 주변, 지인들은 다릅니다. 그분들을 떠나야 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가장 따뜻한 선택이거든요. 떠난다고 배신하는 게 아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자기 배신이다. 핵심 메시지는 미련이 아니라 용기이며 이별은 자립의 출발점이다. 떠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을 떠나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나랑 오래된 인연인데 배신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떠난다고 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오래 당신 자신을 버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례함에 계속 머물고 상처 주는 말에 무감각해지고 하루하루 무너지는 자신의 자존감을 방치하면서 그래도 오래된 사이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 남아있는 건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요? 심리학자 로빈스턴은 가스라이팅을 연구하며 자기 배신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의 기분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심지어 자신이 느낀 상처조차도 내가 예민한 걸까? 라고 의심하는 순간 자기 배신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배신은 자존감 저하, 우울증, 만성 불안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거든요. 떠나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은 실감 나시나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늘 본인이 이해하고 본인이 사과하고 본인이 맞춰왔습니다. 그 친구는 늘 약속을 어기고 가볍게 무시하는 농담을 일삼았지만 쟤 원래 저래 라고 넘겨왔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넌 원래 그런 취급받는 사람이잖아.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왜 20년 동안 그 관계에서 머물러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되돌아봤습니다. 그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널 떠난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은 거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된 신발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된 신발이라도 발에 피가 나고 물집이 잡힌다면 그건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익숙함 때문이라면 그 익숙함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추억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통을 주는 사람은 당신 곁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UCLA의 심리학과의 2020년 연구에서 독성 인간관계를 끊은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단절한 그룹은 6개월 후 불안감 감소 37%, 수면의 질 향상 42%, 자존감 상승 54%, 일상 집중력 회복 48%를 보고했습니다. 반면 단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관계를 유지한 그룹은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아졌고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떠남은 결코 배신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회복하는 강력한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아니면 떠날 용기가 없을 뿐인가요? 이 관계가 나를 위로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상처를 더하고 있나요? 이 사람과의 시간 후에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자존감이 깎이나요?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부정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이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이미 그 관계는 오래전에 종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되뇌이세요. 나는 더 이상
익숙함 때문에 고통을 참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할 자격이 있다. 관계는 나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는 자기 존중의 기준으로 사람을 곁에 둔다.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관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 때문에 아픈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도 전혀 없죠. 떠난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입니다. 지금 용기 내어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떠납니다. 라고 말이죠.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과 환경은 분명히 존재한다. 핵심 메시지는 한 사람, 한 공간이 인생의 궤도를 바꾼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난 뒤에 남는 빈자리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관계를 정리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텅 빈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 빈자리는 단순한 공허가 아니죠. 당신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제 당신을 끌어올릴 무언가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출판사에 다니던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의 회의적 시선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기부여 강연에서 만난 강사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널 처음 본 순간 무언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 이 말을 듣고 그 한마디가 그의 내면을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나와 자신만의 출판 브랜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탕비실에서 혼잣말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인정, 한 문장의 응원이 누군가의 인생을 끌어올립니다.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 감정이 확장과 구축을 촉진시킨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두뇌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주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또한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상승 집단은 개인의 성장 욕구를 자극하며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당신의 인지 능력과 감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씨앗은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비옥한 땅에 심긴 씨앗은 햇살과 비를 받아 풍성한 나무로 자라지만 메마른 땅에 심긴 씨앗은 싹조차 틔우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나요?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옆에 있나요? 당신은 그곳에서 자라고 있나요? 아니면 말라가고 있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열정을 응원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먼저 발견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가 있는가요? 나의 성장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환경에 있을까요? 당신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궤도를 바꾸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꼭 다짐하세요. 나는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 곁에 머문다고 말이죠. 나는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을 선택한다. 나는 나를 성장시키는 환경을 만들 자격이 있다. 나는 더 높은 에너지와 연결된다. 나는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나는 내 인생을 키워주는 관계에 집중한다. 이젠 당신을 위로의 대상이 아닌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결심해야 합니다.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들, 나를 키워주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당신을 믿어주면 당신도 다시 당신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 그 한 공간이 당신 인생의 흐름 전체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여정 속에서도 당신은 분명히 무언가를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떠나지 못한 사람이나 벗어나지 못한 환경이 있다면 그거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먼저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환경을 바꾸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의 용기를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함께 걸어가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걷는 자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일깨우는 가능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조금씩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찾아와 주신다면 그 어떤 주제든 당신의 마음에 닿도록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자유롭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일은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